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전임 대통령 집 앞에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고성 방가와 욕설 집회에 대해 경찰이 첫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집회 연장 신청을 한 데 대해서 불허한 것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얘기입니다. 사저 앞 시위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하자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히나 이번처럼 폭력적이고 상식을 넘어선 방법은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퇴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들 보수단체 소속 회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네. 이 언론 보도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가까이 네. 되어 가는데 네. 이후에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네. 사저를 짓고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시죠. 근데 네. 그 앞에서 보수단체들 또 다른 여타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문 대통령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동네 사는 주민들도 네. 이 소음과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쪽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확성기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또는 8개 조로 나뉘어서 문 전 대통령이 입주한 지난 10일부터 확성기와 스피커, 꽹과리, 북 등을 동원해서 장송곡, 애국가 등을 밤낮으로 틀어대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검은색 저승사자 옷차림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지난 11일에는 밤새 확성기로 국민교육 헌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소음과 도저히 듣기 어려운 내용의 욕설에 무차별 노출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부진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31일에 대리인을 통해서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요,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집회 때문에 마을 주민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지성이라는 단어가 네. 많이 회자됐었는데 네네. 이렇게 전 대통령이 고소까지 하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5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다.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요, 지난 1일에 그 양산 경찰서를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면담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다라고 하면서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근거는 충분히 쌓여 있다. 경찰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도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 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 현재 취해진 그것은 방송, 음향 제한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이런 현역 정치인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제 제기를 했고 아예 일부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 5월 16일 날 발의를 했고요.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윤정주, 윤영덕, 이무경,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요.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간, 외교기관 등 국가의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서 경찰 등에 신고를 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 쪽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현재 여당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이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면서 또 대립하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금 양산 사저 앞 상황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위 문바, 대깨문,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지른 고약한 짓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유발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문바, 대깨문들의 악플 문자 폭탄이 이어지자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던 일이 생각난다면서 상대 진영 인물이 막말 폭격을 받든 말든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든 말든 그저 자기 지지층만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친문 패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참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두고도 매우 양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분석 사이트인 비카인즈에서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문재인 집회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556건의 보도가 나옵니다. 네. 이 보도들을 살펴보니 보도 대부분은 이 집회 상황을 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에서 보수단체의 행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두둔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 상황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선일보 5월 31일자 보도인 문사저 시위 강경 대응 민주당 MB 집 앞 시위 땐 어땠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민주당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 막말을 쏟아낸 시위가 4개월간 벌어졌을 때 오히려 시위에 참가하고 독려했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왜 그때와 지금의 행동이 다르냐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신문에서는요. 6월 1일자 김승동의 새로운 세평이라는 외부 칼럼인데 제목이 평산마을의 시위와 업보입니다. 네. 이 칼럼에서는 집권한 뒤 줄곧 보여준 내로남불과 이너서클 정치,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또 선거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훗날이 두려워 검찰의 수사 기능까지 박탈하는 등으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해온 자신의 업보이자 자신이 버무린 민주주의의 양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식의 보도들이 몇 건 있기는 했습니다. 네. 네. 자, 사저 앞 시위를 이 폭력성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네. 이것 또한 자유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도 못하냐, 네. 뭐 이렇게 지금 좀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언론사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설의 네. 논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사설을 게재한 언론사는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보도는 대부분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6월 2일 사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방치해선 안 된다 해서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보름여 이어진 집회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선을 넘어서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단계에 이르면 용납하기 어렵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웃 주민의 피해까지 유발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집회 시위의 금지나 제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퇴임 대통령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 시위를 방치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차제에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릇된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신문도 6월 1일에 사설을 냈는데요. 문 사저 앞 욕설 시위는 용서 못할 폭력에서 이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폭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단 린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통령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욕설과 저주, 협박을 담은 폭력적인 증오 연설은 민주사회의 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일보도 6월 1일에 사설을 내서요. 일상 짓밟고 혐오 표현 일삼는 폭력성 시위 안 된다 보도에서 이들 시위는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게 고성, 욕설 난무하는 이런 폭력적인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사람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제한하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법 발의에 대해서 모두 동감하는가 그렇지 않은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 서울경제 무언설태에서는요. 이게 5월 17일자 보도인데 제목이 민주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법 발의 입법 폭주 중독이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네. 보도에서는 이게 약간 아주 짧은 칼럼식인데요. 전직 대통령 보호를 위해 서둘러 법까지 바꾸려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혹여 입법 폭주에 중독된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는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은 그보다는 제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 연설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고 했는데요. 일본은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위반 시 벌칙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19년 12월에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이 많이 사는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에게 최고 50만 엔을 벌금으로 물리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사카시는요. 혐한 행위를 한 극우 인사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경찰도 소음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시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서울신문은 이야기하면서 법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강제 제동에 나서기 전에 시위대 스스로 욕설과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면서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 이런 식의 시위를 하는 인간들도 쓰레기이지만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거드는 인간들이 더 저질이다라면서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쪽에 대해서 막 문자 폭탄 보내고 SNS에 네. 조롱하는 글 올리고 뭐 이게 심지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집 앞으로 네. 몰려가는 이런 좀 비신사적인 이런 방식이 용인된 것인가?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 정치권에 그 만들어진 일종의 팬덤 정치, 또 팬덤 문화 이런 게 네. 원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이나 일부 이런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민주주의의 네. 기본 원칙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좀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스스로 좀 자제하자. 법이나 이런 것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살펴보면서 사실 그다지 지적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저 자신이. 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맥락을 짚는 순기능이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언론 네. 보도에서. 네.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전장년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동질로 비교하면서 떼쓰기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컨대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서 굉장히 이번 그 평산마을 시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네. 사설 제목이 타인의 일상 야만적으로 짓밟는 확성기 시위였는데 이 보도에서 물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법과 상식의 범위 내에서 집회 시위가 다른 주민들의 기본권을 해칠 경우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평산마을 시위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설에서는 시작에는 그 평산마을 시위를 언급했지만 이어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시위와 확성기 소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는 한 장애인 단체가 출근 시간대 차도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까지 빚었다.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앞으로 용산은 떼법 시위의 천국이 될 판이라는 주민들의 하소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SNS 글에서도 그 전장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네. 그런데 한마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의 시위와 그 시위의 부적절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다른 시위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강경 대응해야 한다라고 운을 떼는 것 같은 이런 주장들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때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를 쓰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소통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정말 상황의 시급함과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위를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같은 것으로 묶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저 앞 시위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일이죠. 경찰이 이런 시위 연장 신청을 사실 불허했어요. 처음으로 금지 통보를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였습니다. 예, 아마도 언론과 또 이렇게 우리 소장님 같은 여론을 고려해서 도가 지나치고 다른 사람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을 가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정치권이 정말 그동안 뭐 했나. 그냥 이대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뒀던 것은 아닌가. 좀 한번 되묻고 싶은 생각도 저는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네, 평일 아침에 방송되는 YTN 라디오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들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개편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박지훈 진행자 이전에도 법률가 출신의 여러 진행자들이 있었지만
박 진행자의 경우 다뤄지는 토픽마다 법률적인 판단과 해석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념으로 센스 있게 첨가되어 좋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센스 있는 진행에서 세련된 느낌을 받습니다. 또 박지훈 진행자의 경우 코믹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너로 복잡단안한 정치 관련 이슈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패널들을 잘 리드해서 핵심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들자면 5월 20일 금요일 방송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당시 갑자기 박주민 의원의 멘트가 뚝 끊어지며 먹통이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돌발 상황에 대한 진행자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방송 기술적인 면에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센스 있는 진행이 돋보인다. 세련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 주셨는데 다만 이렇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미숙해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5월 26일에는 김보람 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이 출연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에 앞서 필요한 여러 중요 정보들을 제공해 유익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투표 시 1인당 7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 지역과 한두 장씩 덜 받는 지역의 유권자들 간에 혼돈스러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특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사실은 정치시사 프로그램인데 정치 관련한 코너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5월 27일 금요일에 방송된 당대표 코너에서는 관록의 여야 두 의원인 정미경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최근의 정치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대표 코너는 그 시그널 음악만으로도 청취자의 흥미와 기대감을 강하게 이끄는 힘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코너에서 토론을 다루는 방법이나 주장이 극도로 대조적인 각 당의 입장에 입각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출연자가 서로의 의견에 불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 전재수 의원은 최근에 민주당이 약세를 의식한 듯 상대당인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과 징계위 소집을 강도 높게 들고 나왔고 그 도중 정 의원에게 무고죄로 협박하는 거냐라는 다소 청취자를 놀라게 하는 멘트가 등장하기도 해 좀 듣기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정미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며 젊은 청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른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인 위치나 그간의 여러 행보를 생각할 때 마치 갓 정치에 입문한 어린 청년 꿈나무식으로 표현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한다면 각을 세우는 불일치의 토론도 좀 더 품격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